나만의 극장을 갖고 싶다는 생각, 영화를 즐기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 주거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그 로망을 실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감수하고 모든 환경을 갖춘다고 해도 뭔가 진짜 극장 사운드에 비해 떨어지는 이 기분, 과연 뭘까요? 층간소음 걱정 없이 이런 극장의 빵빵한 사운드와 진동을 체험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제가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오늘의 제품, 듀오백 사운드백입니다. 의자 메이커로서 인지도가 있는 듀오백은 과거에도 사운드와 의자를 결합하는 재미있는 실험을 해왔습니다. 2014년 듀오백 웨이브라는 의자에 탈부착하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발매하기도 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운드백은 이런 듀오백의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듀오백은 사운드백을 3년 정도 연구 개발하고 금형 작업 등에 1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대기업과 같이 배틀그라운드용 게이밍 체어 공동 개발로 출발한 이 프로젝트는 우여곡절 끝에 사운드백으로 완성되어 출시되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엔터테인먼트 의자를 표방하는 사운드백은 바이브레이션 이펙트 솔루션이라는 독특한 기술을 탑재하였습니다. VES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20에서 250Hz 중저음 음역대를 무손실 원음 그대로 진동으로 구현합니다. 단순한 진동 효과가 아니라 사운드를 수신하여 음역 그대로 진동 구현하기 때문에 콘서트장에서의 미세한 떨림, 영화에서의 강력한 베이스의 배경음악, 게임에서의 타격음을 어색하지 않고 그럴싸하게 재현합니다. 제가 놀랬던 부분이 바로 진동의 자연스러움인데요. 우연찮게 사운드백을 경험하고 콘서트장에 갈 일이 있었는데, 콘서트장 착석 상태에서 나는 진동이 사운드백 진동과 유사하여 역으로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스5로 격투게임 UFC를 할 때 타격음이 둔탁하게 전달되는데 진짜 얻어맞는 기분이 들어서 실감이 났습니다. 영화 감상 시 그저 그런 헤드폰을 착용하더라도 중저음 진동 때문에 사운드 자체가 좋게 느껴지는 효과 또한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에 특화된 헤드폰 착용 시 그 효과를 더 발휘할 것이라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꼭 임팩트가 강한 장면이 아니어도 음역대에 따른 진동을 모사하기 때문에 콘서트 라이브에서 노래를 들을 때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떨림도 재현합니다. 실제로 콘서트 음장을 가진 헤드폰을 찬 채 눈을 감고 감상했는데 마치 공연장에 와 있는 황홀한 기분을 선사했습니다. 사운드백은 듀오백 지원 프로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의자로서의 기능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국내 기업답게 제품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3년 무상 AS가 가능해서 사후 관리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 꼭 제품 등록을 해야 3년 AS가 가능해서 구입 1년 안에 제품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사운드백의 디테일한 부분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사운드백은 아이보리, 레드, 블랙 세 가지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버전은 흑우 채널에 어울리게 블랙으로 골랐습니다. 우선 외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운드백의 무게와 크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감상을 위해 안방이나 작은 방을 오가며 제품을 이용한다면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레탄 바퀴는 견고하긴 하지만 무게와 더불어 뻑뻑한 느낌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운드백은 극장 4D 의자 컨셉답게 극장 의자처럼 기존 의자보다 두꺼운 폼을 채용, 착석 시 머리와 허리를 받쳐줍니다. 기존 의자보다 등판이 높고 헤드를 지탱해줘서 실제로 앉아봤을 때 느낌은 나쁘지 않았고 극장 시트처럼 단단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110mm의 두꺼운 좌판 쿠션 덕에 2시간 영화를 봐도 엉덩이에 피로감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의자 소재는 흔히 쓰이는 PVC 인조 가죽 소재입니다. 고급 엠보싱 처리와 최고급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모든 업체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가죽 내 구성에 대한 부분은 장기간 사용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소재의 경우 라돈, 포르말데히드 등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인증받았기 때문에 기준이 미표기된 제품보다는 믿음이 갔습니다. 이제 각 기능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운드백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의자인 만큼 편안한 착석감은 기본 중 기본일 것입니다. 사운드백에 탑재된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기능은 등판, 좌판의 각도를 조절하여 이용자가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각도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틸팅 각도는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등판 틸팅 각도 23도, 좌판 틸팅 각도 14도로 조절됩니다. 틸트 강도는 좌판 우측 하단 조절 캡을 움직여 조절합니다. 틸트 각도는 좌판 좌측 하단 락킹 레버로 조절 가능하고 등판을 원하는 4가지 각도 내에서 고정이 가능합니다. 각도 조절과 고정이 가능한 점은 좋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저 같은 경우 무중력 의자처럼 등판을 뒤로 넘겨서 고정해서 영화를 감상하는 스타일인데 의자 등판을 넘기기 좋게 틸트 강도를 최대로 풀어놓으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심하게 나서 거슬렸습니다. 제가 산 제품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강도 조절 레버가 계속 무한대로 돌아가서 맥스치가 어디인지 잘 알 수 없다는 점은 개선될 부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자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일 수 있으나 조금만 더 뒤로 젖혀졌다면 더 편하게 감상이 가능했을 텐데 라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한 높낮이 조절 안 되는 팔걸이 문제. 영화관도 팔걸이 높이가 고정이라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였지만 게이밍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에서 더 저가 제품에도 들어가 있는 팔걸이 조절이 안 된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사운드백의 기본 베이스 의자 이름이 지원 프로입니다. 게이밍 의자, 더욱이 프로들이 쓰는 의자라고 강조하는 고가 라인업 의자인데 프로의 세계에서는 이런 팔걸이 높이도 승패를 좌우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더 아래로 내려와 바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틸 베이스에 우레탄 바퀴를 채용했는데 기본적으로 사운드백의 진동을 차단하기 위해 소음 차단에 적합한 우레탄 바퀴를 채용한 것은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영화 감상으로 인한 진동 시 등판 진동이 두터운 좌판에서 1차로 걸러져 바퀴 연결부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직접 닿는 바퀴 부분에도 진동이 전달되지 않아서 밤에도 충분히 감상이 가능했습니다. 빈 공간을 울리는 우퍼와 달리 제 몸을 통해 진동이 상쇄되어서 공간 울림이 최소화되는 부분은 밤에 아이가 깰까봐 맘졸이면서 영화를 봐야 하는 유부남으로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 의자의 존재 요인 사운드백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리와 진동은 뒷판의 컨트롤러 부분을 통해 제어가 가능합니다. 컨트롤러에는 전원 버튼,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 볼륨 조절 다이얼, 진동 조절 다이얼, 배터리 잔량 표시 등 이어폰 헤드폰 단자, AUX 단자, 배터리 충전 포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사운드백이 가동하는데요. 아주 강력한 진동 출력과 함께 기대감을 업시켜줍니다. 밤에는 좀 시끄러울 수 있어서 시동음은 온오프가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아주 파워풀합니다. 기기가 켜지면 자동으로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고 태블릿이나 휴대폰 같이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한 기기에서 사운드백을 확인 가능합니다. 연결이 되면 해당 기기와 연동되어 VES 기술로 구현된 진동을 맛볼 수 있습니다. VES는 단순히 소리에 따른 진동 구현이 아니라 소리, 음성, 음영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서 원음 손실 없이 그대로 진동을 구현하기 때문에 컨텐츠 특성에 맞게 과장한되고 어울리는 진동을 구현해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운드 입력은 블루투스 방식뿐만 아니라 옥스 단자로도 가능합니다. 사운드 출력도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한데요. 이어폰 헤드폰 단자 직접 연결을 통한 유선, 블루투스 방식을 통한 무선 연결입니다. 유선은 아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3.5파이 단자에 입력해주면 소리 청취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무선 연결인데 이 부분이 아쉬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사운드백이 게이밍 영화 감상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PC나 콘솔 연결 시의 배려와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느껴졌습니다. 데스크탑 PC의 경우 별도의 블루투스 동글이 없으면 연결이 어렵고 플스5의 경우 블루투스 연결로 사운드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별도의 블루투스 송신기를 구입하여 연결하였습니다. 사운드백 구입자 중에 플스5 이용자도 많을 텐데 고가의 의자에 이런 기본적인 송신기는 동봉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무선 이어폰 헤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현재 시점에서 블루투스 2대를 연결 가능한 듀얼 오디오 기기만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호환기기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뒷판 의자의 배터리에는 7650mAh 배터리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운드백은 배터리 충전이나 전원 직접 연결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하고 충전 시간 4시간, 배터리 시간 24시간, 최대 출력으로 7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퇴근 후 영화 한 편이나 드라마 한 편을 보는 사용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 부분은 만족할 만했습니다. 다만 전원 충전 시 바퀴에 걸리지 않게 선 고정 부위가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품 최종 정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점, 두텁고 단단한 영화관 의자 같은 착석감, 소음 걱정 없이 강렬한 사운드 체험 가능, 아파트에서 밤 시청 시에도 온몸으로 저음을 느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무상 3년 AS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점, 게임하는 위치와 영화 보는 위치가 달라 이동이 잦을 경우 무거운 무게와 뻑뻑한 바퀴가 걸리적거림, 충전 시 바퀴에 걸리는 전원선, 선 정리하는 고정 부위가 없다. 높이 조절이 안 되는 고정 팔걸이. 최종평을 해보자면 게이밍이라고 하기에는 팔걸이 높이 조절이 안 되는 등 게이머 자세의 최적화가 부족하며 그렇다고 영상 감상용이라고 하기에는 헤드폰, 스피커 등의 무선 연결 제약이 많아 편의성이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게임이나 영상 감상 중 어느 한쪽에 집중해서 컨셉을 분명히 했다면 흥행을 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제품입니다. 이런 애매한 컨셉 덕에 많이 안 팔렸는지 제가 얼마 전 스타필드 듀오백 매장에 방문했더니 지원 프로를 사면 사운드백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10만원 할인 쿠폰을 주는 등 다양한 할인 루트가 있으니 제값 주고 사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워낙 유니크한 제품이라 취향이 맞는다면 후회가 없을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안마 기능도 넣어서 여보 이거 안마의자인데 86만원이야 하면 아내가 안마의자가 그렇게 싸? 하면서 구입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네요. 그럼 이만 헛소리는 그만하고 다음에도 여러분을 호구 잡히지 않게 하는 제품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